근데 공식을 좀 정리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싹 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것도 은근히 많이 쓰여요. 쉬운 기본 공식이지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에다가 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건데 두 번째 공식이 뭐냐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 요건데 자, 이거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 잘 봐. 삼각형을 내가 구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싶은데 자, 요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놓고 요 길을 B라고 놓으면 이 둘의 끼인 각을 여기 세타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높이에 해당되는 게 뭐냐?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린 게 높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높이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B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세타에 마주보는 게 높이가 될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B분의 H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노란색 길이가 뭐가 되냐면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결국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가 B 사인 세타다 라고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고 이거를 제일 많이 쓰죠. 네,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활용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내심 외심으로 넘어갈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내저번이 주어질 때죠. 내저번이 주어졌을 때 자, 내저번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건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삼각형의 둘레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니? 자, 얘는 왜 그러냐면 잘 봐. 이렇게 내저번이 있고요.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자,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는 거야.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서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점에서 수선 내리고요. 여기서 수선 내리고 여기서 수선 내리면 정확하게 접점이랑 맞닿는 형태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R로 일정해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를 스몰 a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스몰 b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스몰 c라고 놓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 밑변 높이, 밑변 높이의 구조가 되니까 전부 다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 이렇게 세 개를 더한 게 되는 거고 걔를 정리해 주시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거. 알겠니?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알겠죠? 자, 확인하시고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외저번입니다. 외저번이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외저번이 주어졌을 때의 공식은 뭐가 되냐면 S는 잘 봐. 외저번의 반지름의 4배, 지름의 2배. 됐니? 그런 다음에 얘는 세 변의 길이의 곱입니다. 알겠죠? 세 변의 길이의 곱. 됐지? 뭐 요거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서 일단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요거는 은근히 많이 쓰여요. 알겠죠? 얘는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다섯 번째 헤론의 공식이죠. 헤론 공식. 그래서 헤론 공식은 언제냐면 상황 자체는 얘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죠.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래서 얘는 기본 전제 자체가 좀 깔리는데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스몰 sh 요 스몰 s가 2분의 1 곱하기 세 변의 길이가 돼요. 둘레 이렇게 처리가 돼. 이걸 스몰 s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라지 s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스몰 s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s-a, s-b, s-c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헤론의 공식이고 얘는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할 때 공식 사용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얘는 이제 뭐냐면 얘는 좌표에서 주어지는 거죠. 좌표 평면에서. 그래서 약간 달라. 그래서 이쪽 단원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나 아니면은 미적분 공부하시면은 가끔씩 써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사선식이라고도 하고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세변의 길이를 알 때고요. 자, x1, y1 그 다음에 x2, y2 그 다음에 x3, y3 이렇게 돼서 세 점의 좌표인데 뭐 이거 증명은 대학과정이야? 알겠니? 증명은 대학과정이라서 증명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증명만 한 비포 한 페이지 나오거든? 네, 뭐 그래요. 그런 건데 대학 가서 수학과 가면 그런 거 배워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재밌다 이러고 있어. 자, 대학 공부가 뭐 별거 있나? 됐니? 약간 이런 거야. 대학 공부는 고등학교 때 니네가 배웠던 거를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게 대학 공부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그런 건데. 자, 가볼게.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써주시고요. 요거 순서대로 x1, y1, x2, y2, x3, y3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x1, y1 이거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빼먹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지? 정확히 4개 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시면 얘는 2분의 1에 전체 절대값 씌워주고 앞에 거 이렇게 곱한 거지? 앞에 거 이렇게 곱한 거 써주시게 되면 자, 연두색으로 쓸게요.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반대편 이렇게 곱해서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닫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됐니?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발끈 공식이라는 거.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이렇게 총 6가지 정도가 있고요. 6가지 정도 다 외워두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가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앞에서 배웠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하면서 이제 넓이라는 것의 공식을 이제 뭘 쓸 거냐 이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 554번을 가볼게요. 자, 554번인데 가계이등분선이거든.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은 우리 고1 수학에서 배웠죠. 자, 갑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이 현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간 거지. 60도, 60도래.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 길이가 주어졌는데 여기 길이가 10이고 여기 길이가 15야. 그러면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잘 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게 가계이등분선의 성질이니까 이 길이의 비가 지금 2대 3이에요. 따라서 여기를 2K라고 잡고 여기를 3K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전체 길이부터 구해볼게. 전체 길이 구하시면은 전체 요 길이는 5K의 제곱이니까 25K 제곱 하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 15 코사인 120인데 60으로 바꿔주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자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럼 정리하시면은 10의 제곱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계산해 보시면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요거 날리고 150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더하시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75. 네, 이 정도가 나오네요. 그럼 475 25로 나누면 되나? 25로 나누면 1 나오나요?
그냥 5로 나눠볼까? 5로 나누시면 5k 제곱. 얘 5로 나누시면 8. 그 다음에 아니다 9.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고 5로 나누시면 19. 여기까지 나오네. 됐니? 그럼 k제곱이 19다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k제곱이 19니까 k는 얼마가 돼요? 루트 19인가요? 그죠? 오케이. k는 루트 19가 되네. 그럼 AD의 길이를 잠깐만. 이거 구할 필요가 없었네. 왜 구했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 나는 BD, CD 구하는 줄 알았더니 만약에 BD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비례식 써주면 되죠. 5분의 2 곱하면 돼요. 됐죠? 자, ABC 넓이는 뭐 공식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뭐 2분의 1 곱하기 그 사인 두 변의 길이하고 사인 기인각 하시면 되고, 네, AD 길이 구하는 것만 좀 해볼게요. 요 사이에 있는 거. 자, 요거는 좀 중요한데 잘 봐. 우리가 이제 내일 기출문제 풀면서도 좀 볼 건데 요렇게 돼 있지. 요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읽을 거냐면 얘를 공유하는 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하는 변. 공통변이라고도 얘기하죠. 왜 공유하냐?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에서 둘 다 겹쳐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x라고 놓잖아요. 얘를 x라고 놓으시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 있지. 여기. 요거의 길이에 대해서 내가 표현해 주실 때 잘 봐. 지금 요렇게 삼각형에 대해서 뭐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써야 되죠. 그렇죠? 아, 그럼 이거 구했어야 되네. 부항이 구했어야 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쪽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지. 그랬을 때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잘 봐. 자, AD 구해볼게. 자, 왼쪽 삼각형부터 갑니다.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시면 자, 이렇게 쓰자. 10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10 곱하기 x. 됐나요? 오케이? 얘가 여기다가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게 얼마야? 이게 4k 제곱이야. 됐어? 4k 제곱. 마주보는 변 갖다가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가볼게요. 오른쪽은 15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15x 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2분의 1 써주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9k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가볼게.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죠. 지울 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4k 제곱이고 얘가 9k 제곱이잖아. 그치? 맞아? 근데 k 제곱 아까 구해놨죠. k 제곱. 그죠? k 제곱 구해놨으니까 요거 두 개를 그대로 뭐 할까? 연립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럼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하냐면 k 제곱이 아까 19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k 제곱 하시면은 4 곱하기 19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9 곱하기 19가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주세요. 됐어? 그럼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주시면 뭐가 지워지냐면 x제곱이 지워져요. 그럼 누구만 남아? x만 딱 남겠지. 됐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하시고 x값은 6이 나온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됐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이에 끼어 있는 변의 길이 구할 때, 공유하는 변 길이 구할 때는 왼쪽 삼각형 하나랑 오른쪽 삼각형 하나 따로따로 식 세운 다음에 이제 연립하는 형태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557번을 해볼게요. 557번. 자, 557번을 보시면 갑니다. 세 변의 길이의 비가 5대 7대 8이야. 5대 7대 8이야. 이거의 넓이가 90루트 3이래. 그러면 5대 7대 8이니까 삼각형 하나 그려보면 5, 7, 8 이 정도 잡히고요. 자, 여기를 5K, 여기를 7K,
여기를 8K 이렇게 잡아놓고 잘 봐. 우리가 이제 K 값을 구할 건데 K 값을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할 거냐면 이거에 대한 코사인 값부터 구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놓고 코사인 값부터 구해보시면 자 가볼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 쓰면 되니까 2, 5 그냥 K 떼어버리고 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시면은 5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는 2 곱하기 5 곱하기 7이고 자 25에서 49 더하면 얼마죠? 74인가요? 그죠? 네, 그러면은 10 남네요. 이렇게 74에서 64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약분되니까 7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니?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1이야? 그럼 7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잘 봐.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가 내가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넓이 구할 때 필요하니까 요거 계산하시면은 얘는 7분의 1이니까요. 루트 1-49분의 41이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 49분의 48이 되니까 7분의 루트 48이거든. 그럼 루트 48은 4루트 3이네요. 4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넓이식 세울게. 이제 넓이식 세워서 K 값 찾으시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5K 곱하기 7K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7분의 4루트 3이 되고 사인 세타 값이요. 그 다음에 90루트 3이었나요? 네, 90루트 3이요. 그러면 루트 3, 루트 3 깔끔하게 지워질 거고 자 약분 좀 처리해보면 7, 7 날아가고 요거 하시면 2가 돼서 10K 제곱이 딱 남네요. 그래서 K 값이 나오네. K 값은 3이에요. 라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건 둘레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 3개 다 더하시면 20K니까 20 곱하기 3이 돼서 문제 정답은 6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세변의 길이의 b가 나왔을 때는 우리 코사인 법칙에서 배웠던 것처럼 코사인 값을 일단 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코사인 값 구한 거 갖다가 사인 값 구해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개념 3번 가보시면은, 개념 3번에서는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자라는 건데, 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559번에 2번. 559번에 2번. 자, 가볼게요. 문제에서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 지금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렇게랑, 요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D, A, 그다음에 B, C 이렇게 돼 있고 중심. 그래서 반지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호의 길이의 비를 줬거든. 그럼 호의 길이의 비를 줬으니까 4, 2, 3, 3이야. 4, 2, 3, 3.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면 A, B가 4네. 그럼 여기를 4K라고 잡아. 왜냐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BC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2K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3K가 되는 거고 여기도 3K가 되네. 아 그러면 K 값 구할 수 있겠네요. 다 더해서 2파이 360도 되면 되니까 요거 다 더하시면 12K죠. 그래서 12K가 360도가 돼서 K 하나가 얼마가 되냐면 30도가 되는 이런 구조구나 라는 것까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뭘 구해야 되냐면 사각형 ABCD의 넓이 구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잘 봐. 각각을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자 어차피 공식 자체는 뭐냐면 모든 변의 길이가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도 4란 말이야. 반지름. 그지? 그러면은 두 변의 길이 곱하고 사인, 두 변의 길이 곱하고 사인, 두 변의 길이 곱하고 사인, 두 변의 길이 곱하고 사인이잖아. 그지? 그럼 공통인수 묶어보시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사인값 계산하시면 되니까 사인값 계산해주면 2K부터 할게. 2K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자 사인 90도죠?
90도예요. K가 30도니까. 그럼 사인 90도는 자 사인 90도 얼마야? 1이죠. 그래서 1, 1. 됐니? 두 개 더하고 마지막에 사인 120도거든. 사인 120도는 뭐랑 똑같아? 2분의 루트 3이에요. 사인 60도랑 똑같으니까. 자 그럼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은 4의 제곱이니까 8 남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얼마가 남냐면 루트 3 더하기 2가 남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자 따라서 정답은 8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활용 문제니까 요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각형의 넓이를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각형의 넓이를. 273페이지 내용이랑 274페이지 내용이랑 나와 있는데, 자, 사각형의 넓이는 잘 봐. 일단 첫 번째 기본 도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기본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직사각형, 등변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런 애들, 마름모 이런 애들. 그러면 기본 도형은 기본적으로 공식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얘는 공식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 근데 하나가 좀 더 추가가 되는데 뭐가 추가되냐면 거의 274페이지 봐봐. 274페이지 보시면 평행사변형 넓이가 하나 있어요. 평사 넓이. 평사 넓이가 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그려졌다고 하고, 자 옆의 길이를 A라고 잡고 여기 길이를 B라고 잡는 거지. 그러면 높이를 모르거든. 그래서 높이를 모르는데 요각을 내가 세타라는 기준점으로 잡고 높이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내려와서 직각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 이 친구가 A,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이 하나가 새롭게 추가된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평사 넓이가 되는 거지.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사각형이요. 니네가 알고 있는 기본 도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일반적인 사각형이라고 할게요. 기본 도형 말고. 자, 그럼 일반적인 사각형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각선을 알 때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각선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를 때예요. 그럼 시험엔 뭐가 더 잘 나오나요? 라고 얘기하면 밑에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냥 단순히 공식 써서 푸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가면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무조건 우리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갠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도 돼. 뭐 공식을 쓸 수 있으면 그냥 공식 쓰면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고 웬만한 사각형 문제를 푸실 때는 결국은 삼각형 두 개로 쪼개가지고 각각의 넓이를 계산한다가 포인트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대각선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힌트를 줬으니까 그냥 바로 해버리시면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주어졌을 때는 넓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인데요. 자, 여기서의 세타는 뭐가 되냐면 세타는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뭐 요 정도 공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인데 요 길이가 있고 요 길이를 아는 거지.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 근데 주의하실 거는 잘 봐. 똑같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똑같아요. 왜? 파이 마이너스 헤타 관계거든. 사인은 두 개 더했을 때 파이가 나오면 두 값이 항상 일치한다 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결국 똑같다. 그래서 여기를 알아도 되고 여기를 알아도 돼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공식 쓰면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제 문제 풀다 보면 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273페이지를 볼게요. 273페이지.
아니?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는 사각형 넓이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잘 봐. 개념 5번 봐봐. 개념 5번 보시면 개념 5번은 뭐 기본 문제긴 한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20도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얘가 60도고 얘가 7이야. 그렇게 돼 있을 때 잘 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도형 공부를 좀 잘해 놓으셨다면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구나 라는 게 보이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주 보는 각의 합이 180도면 항상 원에 내접합니다. 이유는 원주각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내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야. 기출문제에 되게 많아요. 원내접 사각형은. 자, 근데 원내접인 걸 몰라도 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각선 쪼개. 알겠니? 대각선 쪼개.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길이가 얼마야? 여기만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해 나가냐면 잘 봐. 여기 있죠. 두 변의 길이 알고 끼인각 알지? 그럼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y를 구해. 그죠? 그럼 y를 구한 다음에 요 y는 이쪽 삼각형에서도 뭘 쓸 수가 있어? y까지 알면 또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법칙 2번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2번 써가지고 계산하시면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고, 자, 이런 도형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라고. 알았지?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뒤쪽의 문제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이라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단원 종합 문제만 좀 한번 풀어보시고, 자, 내일 이제 이어서 좀 할 건데, 내일 이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도형을 다룰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내일 이제 너 기출에 나와 있는 거 갖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내일 그래서 너 기출 교재 갖고 오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들어가 있는 단원 종합 문제 적어도 노말까지는 다 푸세요. 알겠지? 노말까지는 다 푸세요. 오늘 첨삭 시간 끝나고, 알겠죠? 오케이? 네.